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아까 김우겸 의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이 조작되었다는 말씀도 주시고 장관님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세창이라는 공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가 있고 그분의 진술에서 한동훈 장관 잘 알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첼리스트의 증언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장소에서 장관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장관님이야 답답하고 억울하시고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변이 저는 너무 과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왕자를 차지한 사람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말씀하실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다 걸겠다, 걸어라 이런 식의 표현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걸라고 한 건 김의겸 의원께서 먼저 아니요, 하신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 김의겸 문제와 의원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은 계속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런 전에는 식으로 허황된 문제를 그랬겠지만 해왔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직을 걸어라라든지 다 걸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장관님이어서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의원님 대단히 허황된 주장 아닙니까? 진짜로 그렇게 허황된 생각하십니까? 주장이긴 한데 그 허황된 주장에 허황된 주장이라서 여권에서 인정하시죠?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목소리가 증언이 녹취가 되어 있어 그것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명될 것이고 그분 역시 조작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그 허황된 위원님, 문제의식에 위원님 제가 존경합니다. 위원님 같으시면 이 정도 아침에 듣고 이 정도 가지고 트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위원 그 같으시면 안 모티브 그러시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마시고 그런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 중에 여권에서 핵심에 속하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은 야당으로서 너무 위원님, 정상적이라고 위원님,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저는 처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는데요. 저는 이세창이라는 답변하셔야 사람이 될 이유가 있다고 여권의 생각하는 핵심입니까? 거예요. 네?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여권의 핵심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요. 장관님이 알고 있는 여권의 핵심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여권의 핵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권의 핵심은 따로 있겠죠.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 건 게 아니라 그리고 장관님이 다 거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장관님한테 다 건 것 같아요.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그리고 이분들 말로는 민생 그러지만 실제 시계추는 총선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이 타당합니까? 적절합니까?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위원님,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얘기를 여당에서 위원님,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런 허황된 걸로 거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이런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민생에도 집중해도 부족한 시기에 이런 추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를 그냥 뭐 마음속에 가담아 두고 확인해 나면 모르겠는데 이걸 듣자마자 저 스토커로 지금 조사받는 사람하고 야합해서 같이 이렇게 녹음을 튼다? 첫 질문으로요? 위원님 같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갈라치지 마시고 야당 내부에서 건강하지 않든 그건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그 야당 의원이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 그렇게 답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도의 문제고요.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저쪽에 저 스토커로 자 야간에 저를 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저거를 갑자기 툭 던진 거잖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돌아다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정기국회 국감 거의 의미 없을 거다. 사정정국으로 덮일 거다 이런 얘기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시간이 정해놨겠느냐.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해서 국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전직 정부의 장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대검을 하루 앞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그 전날 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에요.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사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어요. 의도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청문회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검찰 소환 통보하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찰총장이 그렇게 답변하던데요. 그러면 야당의 꽃인 전당대회 때 소환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노리고 있는 종착점이 국정감사를 회방 놓고 정광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1년 365일 많아요. 정기국회 속에서 국정감사하는 날 3주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피하고 조율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밖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 있다. 내일도 시정연설 끝나고 오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굳이 오늘 이 시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까 박범기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까? 피아체 문제 때문에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꽁꽁 자금시장 얼어붙은 것이고 뭐 환율, 금리, 주가 뭐 어느 하나 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 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일면에서 이런 이 민생이 고통받고 신음받는 이런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비아냥되듯이 말씀드렸는데 여당 의원님들, 특히 여당 지도부 의원님들 보니까 얼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왜 그런 정치적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 봐주시면 되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봤었을 때 시기적으로 이런 식의 수순이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번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그렇게 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검찰이 할 때 제가 검찰한테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기한이 내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또 막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고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법관이 발부됐으면 그건 몸으로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다른 일반 사건 수사할 때 똑같은 전례를 들어가지고 막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고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스토킹이라든가 소년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 사법 영역은 사법 영역대로 돌아가게 두면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법 영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 정리해 주시죠, 간사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건희 간사님 정리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성역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소시효 12월 달까지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성역 없이 국민들 앞에 공평하게 밝혀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수사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을 하는 것 또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일단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행위는 이건 헌법 체계 하에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이후에 다른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되죠. 자, 기동민 간사님. 정하는 건 기본적인 국민들의 법원도 그럼 정치 법원입니까?